안녕하세요. 보따리 아줌마예요. 오늘은 지난번 댓글의 질문을 답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 프로필 사진 대충 아시죠? 그냥 진실게임을 하면 눈이 심심하실까봐 이 보따리 아줌마와 아들의 인형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평소 제가 연구작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며 보시면서 저의 수다를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엔 질문이 너무 없어서 막 구걸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제 모습을 비롯해 별의별 비밀이 다 나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질문해주신 질문에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그냥 올라온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남겨진 질문은 릴렉스타임 뮤직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기도 민망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이쁘시고 나긋나긋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집 전화 받았을 때 친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 근데 제 스스로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좀 많이 졸린 목소리 같아요. 예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 보따리 아줌마 머리를 만드는 중이에요. 다음 질문은 욕망의 전당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강아지랑 요술봉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아니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 채널 컨셉을 창작 풍선으로 잡았던 거여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창작 부분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자주자주 올릴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창작으로 또 한 번은 기존에 있는 풍선꽂기로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한 달에 잘해야 4편 올리나? 그런 중에 한 번은 원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즉각적인 답변으로 가끔 제 영상에 에필로그나 프롤로그 같은 곳에 붙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몰아서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 댓글에 기초 부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이 달리면 기초 풍선 아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을 표현해보는 중이에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정소년님께서 질문을 2가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풍선 아트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교회 유아유치부 부장이었었는데요. 제가 부장으로 가던 해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랬어요. 기존의 선물들을 엄청 빵빵하게 주고 있었던 터라 거의 절반이 된 예산으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소홀할 것 같더라고요. 선물이나 상품으로 제일 저렴한 재료가 풍선이라서 풍선으로 처음엔 그냥 강아지나 꽃등을 만들어서 주었고요.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흔해가지고 선물도 상품도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재료가 몇 개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좀 종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적은 풍선 재료로 좀 더 귀여운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이제 어피치를 보고 어떤 교육분께서 이거 만드는 법 좀 공유해 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당시에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왕 찍은 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올렸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교회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줄 때마다 찍어서 올리게 되었어요. 그게 계기죠. 네. 2019년도까지만 유아유치부 부장이었고요. 지금은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2번째 질문은 다른 일 하시는 게 있는지. 네,
저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술 전공을 했어요. 예전엔 전위적인 작품 활동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난해하고 자기 유의적인 현대미술에 회의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손을 떼고 있었는데 동창이 다쳐서 우연치 않게 땜빵으로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동화책 사파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도감이나 학습 동화의 기록 그림 같은 좀 섬세한 작업들을 했었고요. 약간 반재능 기부식으로 성경 동화 일러스트도 좀 했었어요. 유아유치부에서 부장 일을 3년간 하는 동안에 사실 좀 너무 많이 바빴어서 일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력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얼추 얼굴 모양이 나오죠? 앞머리를 내려야겠어요. 다음은 달콤님께서 다음 질문 해주셨는데요. 풍선 보따리 스티커는 제작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이 제작했냐는 말씀은 어디 의뢰해서 맞췄냐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포토샵 작업해서 전지 라벨지에 출력해서 손으로 오린 겁니다. 앞머리도 잘 된 것 같죠? 이제 옷을 만들면서 다음은 구선이 CCM 러브님께서 개인적으로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 블로그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사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난 봄 사진이고요. 이게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프로필에 있는 이 그림과 어쩜 이렇게 닮았나 싶으시죠? 그리고 이건 먼발치 사진이지만 아들이랑 전시 보러 갔을 때 아들이 저 모르게 찍어준 사진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예쁘게 찍힌 걸로만 보여드렸어요. 옷도 거의 다 돼가네요. 와우 코리안 TV님께서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저것도 사실 엄청 용기 낸 거고요. 아마 동영상으로는 훨씬 더 용기가 생기는 어느 날이거나 영원히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렇게 됐고요. 팔도 달아봅니다. 다음으로 스트로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3가지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 성우 관련 일을 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아니요. 성우 관련 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어렸을 때 동화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다 보니까 연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풍선 아트를 배우신 건가요? 배우면 보따리님처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배운 것은 없고요.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채널 말씀드려도 되나? 이브랜드님, 매직벌룬TV님 등 너무 훌륭하신 풍선 아티스트님들께 배웠어요. 제가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완성된 풍선들의 행방도 궁금해요 인데요. 연구 중에 망친 애들은 바로바로 바람 빼버리고요. 제대로 완성된 아이들은 집안 여기저기에 인테리어 소품처럼 놔둬요. 바람이 많이 빠져서 거의 소멸할 때쯤 버립니다. 예전에 만들어둔 몰랑이랑 하프물범은 연구작부터 그냥 다 놔뒀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이 늙어서 좀 쪼글쪼글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데리고 있어요. 보따리 아줌마는 다 돼가네요. 이제 아들이 또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춘천 동네 형님께서 풍선 아트로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강의는 나갈 수가 없지요. 자격증도 없고 그야말로 취미인걸요. 야매로 가르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풍선은 아들의 작은 얼굴에 갈색으로 머리카락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맘대로통님께서도 질문을 3가지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풍선 아트. 혹시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들 때문에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아들 때문에 풍선 아트를 시작하게 된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풍족하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다가 풍선 터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터지는 경우 많았지요. 처음에 유튜브 보면서 따라할 때 막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사기야 사기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터트려요. 꼬임이 많은 것들은 좀 더 터지는 빈도가 잦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풍선 아트는 얼마나 배워야 하고 얼마 동안 하면 보따리님처럼 가르칠 수도 있나요? 네, 저는 한 6개월쯤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고요. 그 후부터는 창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똑같은 걸 30개씩 하룻밤에 밤새워 만들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풍선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좀 잘 하게 되는 거는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이 오래 걸리네요. 다음은 양지꽃 이사님의 질문인데요. 예티와 노음도 괜찮은 컨텐츠인데 궁금하네요. 진행이 멈춰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티와 노음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 정보란 쪽에 가보면 추천 채널로 예티와 노음을 걸어놨거든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들이 운영하던 채널이에요. 운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게 3개의 영상밖에 없거든요. 예티와 노음은 아들이 대학교 교양과목인 창업시간에 유튜브 개설이 과제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과 편집 이런 거의 전반적인 것은 아들이 다 한 거고요. 그림은 제가 따로 그렸다기보다는 제가 교회 유아유치부 주보를 제 그림을 넣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렸던 그림들을 이용해서 아들이 편집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영상에서 목소리 일부랑 글은 제가 써줬는데요. 저는 그런 편집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거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 대비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일단 멈추고 있어요. 또 그러던 와중에 이제 키즈 컨텐츠의 분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단순한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들이도 앞머리 좀 달아주고요. 다음은 모든 날의 기적 이경현님께서 현재 풍선 아트 일을 하고 계시나요? 풍선 아트에 어쩌다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올라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들이 많죠? 풍선 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순전히 우연인 것 같아요. 현재는 유아유치부 부장도 아니고 사파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랜선 밖에서는 주부고 유튜버로서는 풍선 아트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몬댕님께서 본인 목소리 맞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다른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게 참 평소 목소리인지 이걸 여쭈시는 건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겠죠? 기분이 좋을 땐 예쁘게 말할 테고요. 기분이 좋을 때가 많은 편이에요. 예. 아이들의 놀이터 아기새TV님께서 풍선 보따리님 연령대가 궁금해요. 2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정확한 나이는 부담스러우시니 20대, 30대 요 정도만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셨는데요. 어리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리게 봐주셔서 제가 나이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미 지금 사진도 보여드렸고 아들이 대학생 이상인 건 말씀드렸으니까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아 정수님께서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풍선 컨텐츠만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님 다른 컨텐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는 제2의 채널 계획 이런 거요. 네 계획 있어요. 근데 업로드의 부담이 너무 커서요.
몇 년간 준비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두 편은 올릴 수 있게 좀 미리 만들어두고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작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게 돼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한다면 아마 그림 그리는 채널이 될 테고요. 한 3년에서 5년쯤 후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년 유튜버 하면서 소감이랄까 그런 거 감사하다 이런 거 말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1년 하면서 소감? 빡세다? 재밌다? 유튜브 하면서 만난 분들 너무 좋다. 아마 남자분들 군대 동기들에게 느끼는 동지가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유치님들 모두 같은 전투에 참여한 전우 같습니다. 이제 아드로또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프링슈벨님께서도 2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교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셨다 하니 분명 교육학 전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전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술 전공했고요. 그 중에서도 서양화와 조각을 했습니다. 교육학 전공은 아니지만 교직과정 이수했고 교생 실습도 나갔었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풍선이 좋아지신 이유인데요. 풍선은 저렴한 재료인 게 좋아요. 그리고 주어진 형태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밌어요. 만들어진 모양도 사실 실제와는 많이 다른데 상상력을 보태서 보잖아요. 일종의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런 면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들이도 팔 다리도 달고 딸이 아줌마와 끌어안게 붙여주고 와,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찬피니님께서 집에서 취미로 영상 촬영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매번 편집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기 무지 어려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취미로 일상에서 쪼개서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지 않게 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취미로 집에서 혼자 이 허접한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합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저도 편집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직전에 올렸던 애벌레 영상처럼 좀 짧은 건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편집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긴 영상들은, 그러니까 한 20분가량 되는 영상들은 일상을 빼고 남은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딱 편집하는 데만 닷새는 꼬박해야 가능하더라고요. 풍선 아이템 정하고 또 모양 연구하고 또 쉽게 설명 가능한지 계속 만들어 보면서 어떤 것이 좀 더 쉬운지 이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해보거든요. 그 기간이 짧을 땐 하루 이틀이지만 어떨 땐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영상을 기획부터 업로드까지는 정말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고 길면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1년간 36개 영상이 있는 걸로만 봐도 평균 한 달에 3편, 그러니까 열흘에 하나 업로드 했더라고요. 답글을 달고 유치님들 영상들 보는 시간까지 합치면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유튜브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업로드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2, 3일에 한 편씩 올리시는 분들, 매일 업로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다 답변 드렸고요. 딸이 아줌마와 아들이 인형이 완성됐어요. 그럭저럭 괜찮죠? 자, 여기 세워볼까요?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이라도 저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